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라도 콱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은 지금 북한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원이 와서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거기에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예로 북한에서는 생활총알을 합니다.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생활총알을 서로 짜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의 균열의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빈부격차, 무엇보다 평양과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북한과 평양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평양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뭐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의 뭐 생각과 주장뿐만 아니고 김정은도 직접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 발전 20승10 정책인데, 이 지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이 김정은이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북한에서 평양 외에 뭐 평양은 사실 말할 것 없죠. 뭐 북한 전체적으로 어떤 전기 부족, 식량 부족, 뭐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의 현실이라고 실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 평양은 조금 나은 편이고 지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뭐 전기, 주택, 뭐 심지어는 식량 자체가 부족한 거니까 이 빈부격차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전기가 없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핸드폰 사용할 수 없겠죠? 아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기가 없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고요. 24시간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열악한 생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먹는 거, 우리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되는 거,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뭐 굳이 세 끼까지도 잘 안 드시고, 쌀 소비량이 뭐 너무 낮아졌다. 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쌀은 남아도 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또 반대로 평양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평양의 선전 영상들을 보면 평양의 제1백화점, 대성백화점 뭐 이런 곳에 명품이 즐비하게 뭐 놓여져 있는 장면도 보이고 있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뚜렷하다. 그리고 평양에는 그야말로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핵심 세력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만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북한 국민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은 건조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세탁기는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한겨울에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고, 또 세탁기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전기가 없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 수백 미터나 되는 강변까지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 거고, 한겨울에 그거를 또 말리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이 기본적으로 전기가 없다라는 것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밥을 하려고 해도 당장 전기밥은 못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전기를 정말 1시간만 안 쓰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인 거고, 또 전기가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활도 그렇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나왔던 뭐 북한의 그 평양에서 화성지구 3단계 산림집 준공식에 보면 정말 평양의, 이야, 정말 저렇게 화려할 정도로 레이저로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야, 뭐 북한에 전기 없는데 저렇게 뭐 화려하게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준공식 때 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다 집중적으로 줬겠죠. 우리 탈북민들 증언 들어보면 24시간 중에 전기가 공급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24시간 상시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전기를 보내줄 때 그나마 그때 잠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북한의 전기 사정, 전력 사정 어렵고 그건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왜 김정은에게 저항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왜 북한에서는 시위를 하지 않을까? 또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왜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지 않을까요? 단지 세상에 지금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자, 탈북민들의 증언들이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콱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이 살아가는 상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위를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이나 또는 이 시위를 했을 경우에는 3 대가 멸족될 수 있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말 한마디,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 벽화나 영생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손가락질하거나 욕만 해도 3 대가 멸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정권에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자 우리 시위하자."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은 지금 북한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심지어는 장마당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마당에서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북한 당국의 단속원이 와서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거기에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조직적인 시위나 저항은 일어나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새조선이라는 지하 조직이죠.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 사적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장면까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진위 여부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자생적인 지하 비밀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굉장히 큰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 변화의 중요한 임계점에 저는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저는 여전한 사상 통제와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조직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하는 단체와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보위부 정말 옆에 있는 누가 감시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감시 체제, 국간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점점 균열되고 있고 그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생활총화를 합니다. 생활총화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생활총화를 서로 짜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널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네가 나를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생활총화라는 것은 북한의 조직 생활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조직에 가입해야 되고 누구라도 상대방을 조직 안에서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이 감시 체계인데 이러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의 이 균열의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